이제 피부에 응용을 하니까 피지샘이 타고 그 피지샘이 탐으로써 여드름이 치료가 되더라. 에토존 PTT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K톡스1의 백영태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에토존 PT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술을 하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까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에토존 PTT와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의 PDT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PDT는 광민감제를 이용을 한 광선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PTT는 새로 개발된 백금 나노 입자를 통해서 광열 효과를 내므로써 피지샘을 파괴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PTT라는 것들이 굉장히 PDT에 비해서 장점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피부과에서 PTT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PDT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과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PTT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골드 PTT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고 에토존 PTT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토존 PT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골드 PTT보다는 입자가 더 작아서 침투가 쉽고요. 거기다가 겉면에 에토좀이라는 구조를 쌈으로써 피부의 침투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골드 PTT에 없었던 가장 안쪽에 에토좀에 유효한 물질들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에토존 PT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PTT 계열의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SPR이라고 하는 공명 효과를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피지샘을 파괴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빛이 에너지가 오면 이 골드, 금 입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열을 내고 그 열로 인해서 주변에 피지선의 열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나왔던 이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피부에 응용을 하니까 피지샘이 타고 그리고 그 피지샘이 탐으로써 여드름이 치료가 되더라. 거기다가 콜라겐 합성이 촉진이 되면서 피부 재생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토존 PTT는 크게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는 에토좀이 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금이랑 백금 입자, 나노 입자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더 안쪽에 이제 에토좀이 또 한 번 감싸고 있고 제일 안에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 이중적인 에토존 구조를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키고 침투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토존이 뭐냐 도대체. 자, 이 에토존의 구조가 바깥쪽 그리고 안쪽 해서 이렇게 친수성과 기름같이 난 애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안쪽에 유효한 성분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토존 구조가 피부에 침투를 할 때 우리 피부의 인지질층, 그러니까 이런 이중막 구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이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탄올류를 써서 약간의 그 혼란 현상을 주게 되면은 침투가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에탄올 성분을 포함을 시켜 놓은 거고, 이 에탄올 성분은 이제 피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준이라서 사용을 하실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여드름 PTT가 있습니다. 여드름 PTT는 기본적인 에토좀과 백금 입자로 쌓여진 구조의 안에 이제 염증 후의 색소 침착,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는 성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블레닉 애시드라는 것은 우리가 PDT에 사용하는 애인데 여드름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이 모근 근처에서 피지샘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점점 피지가 차오르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여드름과 염증이 점점 더 크게 됩니다. 이 염증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여드름들은 압출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뭐 필요하면 먹는 약을 먹고 하는 그런 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과한 피지샘은 여드름을 발생할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피지샘 자체를 말리면 훨씬 여드름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토좀 우리가 PTT에서 가장 안쪽에 유효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틸 아스코빌 이더라는 애가 있고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비타민 C, 그리고 트라넥사민 엑시드라고 하는 트라넥삼산이라고 불리는 미백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분포를 해 있습니다. 주된 과정은 뭐냐면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과 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들은 표층으로 이동해서 이제 흉터를 만드는 과정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후에 나타나는 색소성 흉터들이 나오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에토존 PTT는 이제 도포를 하고 침투를 시키면 이렇게 모낭 사이사이에 침투를 하게 되고요. 넓게 퍼져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가해 주게 되면 거기서 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지샘을 태워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즐겨 사용하는 게 미백 PTT인데요. 미백 PTT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인자들과 미백 인자들이 다양하게 핵심 인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금, 백금 입자가 바깥쪽에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색소는 피부가 약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색소 세포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를 하고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를 하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 방식은 발라놓고 침투시키고 에너지 가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토존 PTT의 치료 프로토콜인데요. 첫 번째는 얼굴을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압출해주는 거죠. 여드름이나 피지들을 제거를 해서 모공들 사이 속으로 PTT가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토존 PTT를 직접 도포를 하는 건데 이 도포를 하고 나서 침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에토존 PTT의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에토존 PTT의 구조상 당연히 발라만 놔도 침투가 잘 되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침투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소노포레시스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침투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침투율이 좋아지고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제로 레이저를 쏴서 에토존 PTT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레이저 한 다음에 후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를 쏘고 나서도 여드름 PTT 같은 경우 알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알라 성분도 살려주기 위해서 LED를 씌워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팩이나 보습 같은 걸로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는 꼭 보습, 재생크림, 선크림 이런 것들을 잘 발라서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간격은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소한 5번 이상은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레이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토닝이라는 걸 쓰고요. 이 제네시스 토닝 뿐만이 아니라 에토존 PTT를 반응시키기 위한 레이저들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네시스 토닝과 일반 Q-스위치 토닝이라고 하는 레이저 토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샷씩 이제 좀 강하게 때려서 에토존 PTT를 조금 더 반응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레이저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해서
남아있는 애들을 좀 반응을 시켜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에토좀 PTT 침투 관련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류는 3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PTT에서 가장 유명한 JID 오픈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PTT가 어떻게 피지샘, 모낭 안으로 침투를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인데요. 저희가 그림 위주로만 따왔거든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 보이는 피겨 1에 보이는 애들은 에토좀 PTT를 바르고 나서 어떻게 침투가 되는지 조직학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저 까만색 애들이 이제 침투가 되어 있는 금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레이저를 가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파괴가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좌측에 봤을 때는 모낭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망가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피지샘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피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염증성 병변이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확확 떨어지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PTT 치료를 했을 때 염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침투된 금이랑 백금 입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요 전부 다 배출이 됩니다. 금이랑 백금은 몸의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낭에서 분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할 일을 다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다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달 안에 또 시술을 하면은 중복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문은요, PT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침투시킬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얘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나노파티클을 발라만 놓으면은 잘 침투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음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침투가 잘 되게 되고 거기서 레이저를 쏘면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검은 막대기랑 이 빗금침 막대기를 보시면 되는데 검은 막대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검은 막대기가 표층에서 그냥 문지르기만 했을 때예요. 그리고 빗금침 막대기는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침투 과정을 거쳤을 때거든요. 제일 왼쪽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두 번째 갈수록 빗금침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만큼 초음파를 해야 침투를 더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논문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초음파를 사용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1MHz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예를 들면은 LDMU가 있습니다. 물론 1MHz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재생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는 재생과 이제 침투를 같이 노리겠다라고 하면 LDMU의 1MHz, 헤르츠가 조금 큰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킬로헤르츠 단위의 도자 초음파류가 침투는 훨씬 더 잘 되기는 해요. 저희 병원에서는 침투율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도자 초음파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20kHz에서 40kHz 사이 장비들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침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에토좀 PTT의 전후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저희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분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 여드름 치료를 할 때나 기미 치료를 할 때 에토좀 PTT에만 의존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치료들, 바늘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레이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먹는 약이나 아니면 바르는 연고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에토좀 PTT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진들은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마 쪽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분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약간의 홍조기가 있는 것들 그리고 모공이 넓은 것들도 다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토존 PTT를 통해서 제네시스 토닝과 이런 피부 재생술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홍조도 좋아지고 피부 톤 자체도 한 2톤 정도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했죠. 지금부터는 제가 기미에 많이 사용하는 미백 PTT인데요. 기미에 저는 거의 이 미백 PTT를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미가 완전히 치료되기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많이 옅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토존 PTT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용하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에토존 PTT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시술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고 이런 것들의 베이스로 원장님들이 시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여드름 PTT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2주에 한 번씩 반복을 하게 되고요. 미백 PTT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고객님들께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시술 방법을 보여드렸던 거는 물론 받으시는 고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원장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꽤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